자, 이번 파트에서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멋진 UI까지 갖춘 멀티 플랫폼 앱을 만드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 디바이스 앱 개발. RAD 스튜디오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메이저 운영체제 최신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물론 맥OS 모하비, 그리고 리눅스 64비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파이, iOS 12까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보통 다양한 플랫폼용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 개발 툴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설정 파일부터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플랫폼 API까지 알아야만 이 플랫폼용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OS는 이런 영역, 안드로이드는 이런 영역, 윈도우는 이런 영역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춘 제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RAD 스튜디오는 하나의 소스 코드, 즉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로 여러 가지 플랫폼용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C++ 또는 파스칼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파이어몽키, 즉 FMX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통된 파이어몽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동일한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의 룩앤필을 갖춘, 그리고 iOS의 룩앤필을 갖춘 그런 레이아웃도 원한다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리소스를 사용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에서는 각각의 플랫폼의 AP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플랫폼 API를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플랫폼, 즉 안드로이드, iOS, 맥OS, 윈도우 10, 그리고 리눅스까지 모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코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팀이 가능하고 하나의 스케줄이 되겠죠. 하나의 코드, 하나의 팀의 주요 장점은 개발자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욱더 인상적인, 즉 같은 시간 동안 개발하더라도 여러 개의 플랫폼용 앱이 결과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는 앱 개발을 위한 모든 작업을 하나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성과 비용이 감소가 될 것이고요. 경영진은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주도와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해상도 완벽 지원 보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는 화면과 같이 폼 디자이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하는 시점의 대부분을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배치하고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물론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화면에 올려놓고 몇 가지 설정을 해서 화면과 같은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컨트롤들을 더블 클릭하거나 이벤트와 연결해서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 자, 이 파이어 UI라는 기술이고요. 자, 보통 좀 깊이 들어가면 소스 코드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 마스터 뷰에다가 대부분의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자, 나는 안드로이드 5인치 얘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뷰에서 안드로이드 5인치 폰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이폰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윈도우나 맥에서는 좀 다르게 구현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각각 이런 형태로 각각의 뷰를 선택해서 화면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은 모바일이 있고 태블릿이 있다 구현하겠습니다. 가상을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에서는 이런 화면이 좋지만 태블릿은 조금 더 넓은 화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화면 마스터 뷰의 대부분의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스타일을 각각의 플랫폼마다 지정해서 스타일을 폼 디자인에 살펴보거나, 또는 뷰에서 마스터 뷰에서 따른 플랫폼과 그런 해상도죠. 3.5인치, 4인치 뭐 그런 형태로 해상도에 맞게 화면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제 해상도나 그 플랫폼들은 여러분이 필요함에 의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개발 중인 화면 실시간 미리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개발, 즉 디자인을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네, 그런 작업들을 그 실제 기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해서 디바이스의 화면에서 확인하고 조금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빌드하고 디바이스에 넣고 확인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뭐 픽셀 단위로 디자인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라는 패널에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플랫폼과 해상도에 맞는 그런 디자인된 결과물을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로 하게 되면은 아까 디바이스에서는 어떤 그러한 작업 시간들을 대폭 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 높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 기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ire UI 앱을 각각의 그 디바이스에 설치한 다음에 아이디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앱, 즉 모바일 화면 그 디바이스의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모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ID에서 디자인한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하는 생산성을 높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무료 제공 스타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 파이어모키는 스타일 기반으로 어떤 그 컨트롤이나 화면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도 훌륭하지만 게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타일을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디 패키지 매니저는 툴스 메뉴에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 있고 그 중에서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다양한 뭐 파이어모키나 VCL 스타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다양한 스타일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델파이 스타일스.com에는 뭐 VCL과 파이어모키 총 100여 종의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이쁘다 생각하면 이런 그 스타일들도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에서 직접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프로젝트 펜입니다. 프로젝트 펜에는 다양한 이 플랫폼들이 되어 있고요. 플랫폼을 선택한 이후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해당 플랫폼용 앱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 디자이너, 요 여기 폼 디자이너이고요. 요 폼 디자이너의 오른쪽에 있는 이 툴 팔레트에서 원하는 컴포넌트, 즉 원하는 컨트롤들을 화면에 추가한 이후에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인스펙터 속성을 변경을 하든지 또는 이벤트를 생성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에서는 뭐 간단하게 뭐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면은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 프로젝트는 이미지 기반으로 뭐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게 없지, 버튼의 그 외관 정도가 변하는데 일반 버튼을 넣거나 기본 컨트롤을 이용했을 때는 각각의 이제 그 스타일별로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에서는 각각의 이제 마스터 뷰의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각각의 그 플랫폼과 해상도별로 화면을 약간씩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 4.7인치 선택해보면 이런 형태에서 조금 버튼 크기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7인치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멀티 디바이스. 잠시만요. 자,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에서는 현재 이 추가된 뷰,
즉 이렇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여기 추가된 뷰가 어떻게 표시될지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크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아이폰 5.5인치 그리고 아이폰 4인치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될지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볼 수도 있죠. 크게 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픽셀 단위의 뭐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각각의 플랫폼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디바이스에 넣어서 이제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이 디자인 결과를 중간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을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이런 프로젝트, 자, 마스터로 다시 바꾼 다음에,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스타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스타일 한번 볼까요? 자, 기본 경로에서 스타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V실, 윈도우 스타일들도 있지만 각각의 안드로이드 스타일 이렇게, 그리고 iOS 스타일, 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외에도 자 보시면은 툴스, 아이고, 네, 툴스의 게딧 패키지 매니저 탭에서 스타일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이동을 해서 보면은, 네,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현재 뭐 다양한 뭐 카테고리별로 이런 그 것들이 있죠. 여기는 뭐 샘플도 있을 수가 있고 컴포넌트 또는 그 어떤 이런 스타일 그리고 트라이얼 버전 등등을 요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이 약간 느린 것 같은데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툴스 게디 패키지 매니저. 자, 스타일. 자, 요런 스타일. 네, 요거는 제가 설치를 했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CL 말고, 예, 파이어모키 프리미엄 스타일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은 율라, 즉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동의를 하게 되면은 요 스타일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로컬 영역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은 요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은 요 스타일 컴포넌트, 스타일북 컴포넌트를 화면에 올려놓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 디자이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들을 변경이 되어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